반갑습니다. 레벨 만무 들어라. 조상들한테도 들어라. 천수 먹는 사람 5천무 들어라. 조상들한테도 들어라. 유튜브 보는 사람 오늘 힘들어요. 자, 여러분 시민님께 시민 간판 봉수 올립니다. 시작! 시민 간판 봉수 올립니다! 봉수 올렸으니까 빨리 진행해요. 내일가 안 나는 거지? 레벨 백무 들어라. 뭐 달라는 목소리 좀 틀려. 비명소리 비슷해. 딱 들으면 모르겠어. 알지? 아유, 노래 부르면 또 레벨 많이 들어가요. 네, 시민님 오늘은 노래를 4분이 올려야겠습니다. 김수혜씨만 올리겠습니다. 김혜씨, 대진이 대천사, 오라버니를 올리겠습니다. 오라버니 제목이 좀 부담하잖아. 그런 노래가 있나? 네. 오라버니가 있어? 오라버니. 비명소리가 좀 작아. 잘 보냈죠? 네! 인물이 100점. 의상이 100점, 의상 100점. 노래 100점, 애교 100점. 노래 100점. 노래 100점. 이만무 들어! 아이고, 시내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보라만 5천무짜리. 예. 노래 못할 텐데. 예, 다음은 미국 시애틀 김기숙 대천사 어머나를 올리겠습니다. 이만무 들어! 진짜 노래 잘했죠? 네. 노래는 인물하고 분위기가 중요한 거야. 아주 분위기가 나를 쳐다봐가면서 내가 멀쩡한 사람 눈명을 또 그시고 그죠? 아유 복사로 나온 사람 같아요. 노래 잘했죠? 네. 하여튼 무조건 이만무 좋습니다. 네. 조상한테 갑니다.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만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한 번씩 많이 줘야지. 그래서 많이 주면 되니까. 하늘은 무슨 헬스 클럽이야. 여기 운동하는 애들. 아는 노래 잘했지? 남진이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해. 사람은 이렇게 그 모습 봐서 안 되지? 그 모습 봐서는 생 노래 못하는 거야. 점수는 높아. 그지? 이만무 들어! 사진에도 많이 왔어요. 사진 레벨도 많이 나죠. 레벨 많이 들어가나? 사주 화이팅! 사주 손들어봐. 맞네. 사주가 많이 왔네. 여기 가까우니까 많이 왔구나. 파주만 들어간 게 아니야? 네.
전국에 다 이만무 들어가세요. 소상까지 다 들어라. 유튜브 영상은 만무 들어라. 소상까지 다 들어라. 여자가 지금 몇 명이지? 예, 끝으로 네 번째. 여자 3명에 남자 하나. 그 남자도 잘하네. 남자도 끼워줘야 되겠다. 잘 보냈죠? 네. 인물 좋지, 목소리 좋지, 표정 좋지, 또 의상 아주 어떻게 보면 한국 같고 어떻게 보면 외국 같고 헷갈리는 의상이지. 그래도 하늘하늘에 아주 봄하고 어울리지. 아주 잘 입었어요.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이만무 들어라. 오늘은 전국 노래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칼만무가 들어가서 유튜브 보는 가족 전체 들어가고 유튜브 보는 사람 만무 들어가. 오늘 진짜 노래 참 잘 들었네. 신인님 다 됐나? 오늘 그 대천사님을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일어나셔. 예, 신인님의 섭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강의가 있지? 그런데 하루에 강의를 내가 꼭 한 번씩 하지. 그게 5분짜리야. 5분을 넘으면 안 되니까 매일같이 하는데 재밌죠? 오늘은 좀 안 좋은 겁니다. 오늘은 재밌는 게 아니에요. 맨날 재밌는 거만 하면 안 되니까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어제 그저께 내가 뭐 했죠? 했지. 오늘도 1, 2, 3이네. 오늘도 1, 2, 3.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뭐지? 에너지. 그 다음에 블루도 피죠? 블루도 피. 그 다음에 뭐예요? 스트레스. 세 가지가 있죠? 요 에너지가 잘못된 걸 뭐라고 그래? 에너지가 부족하고 면역이 떨어진 거. 기허. 한의학에서 기허라고 그러지? 기가 허하다. 그럼 에너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가 허하다. 에너지가 떨어졌다. 피가 부족한 걸 뭐라고 그래? 빈혈. 기어죠. 기어면 무슨 어자야? 여기도 기자가 들어가지? 기. 어자는? 응? 기 어자는 뭘까? 이거 무슨 어자지? 응? 이게 무슨 어자입니까? 피가 아니 아무도 모르나? 어혈질 어자지? 그런 피가 어혈해졌다, 굳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가져오지? 중풍. 중풍 가져오지? 기호는 뭐 가져오지?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는 뭘 가져올까? 이것도 기하고 연관이 있지. 네. 기울이지. 그러면은 기울은 뭐예요? 우울증이 오지. 네. 이거는 우울증이고 이거는 혈관이 막히고 막 어쨌든 중풍이다 뭐다 이렇게 오겠지. 네. 이거는 뭐예요? 영양실조고 온몸에 병이 나오겠지. 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에너지, 피, 스트레스. 이거는 마음이죠. 네.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무슨 병이야? 우울증. 우울증이죠? 네. 여기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안 들려? 우울증이 오죠? 네. 여기 뭐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우울증이 오고. 요놈은 무슨 병이 와? 중풍. 중풍. 이게 오죠? 요놈은 무슨 병이 와? 호혈증. 호혈증이 오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가 허하다거나 기가 이렇게 막힌다거나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는 거는 다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뭐라 그래? 암의 3대 요소라. 암의 3대 요소야. 암이 걸리는 세 가지의 요소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예사로 보면 안 되지? 네. 요 세 가지는 암의 3대 요소야. 이게 전부 기하고 연관이 있죠? 네. 그러면은 암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암을 암을 없애는 3대 요소. 알겠죠? 암을 없애는 3대 요소가 요게 50%를 매일 밥 먹을 때 먹어야 돼. 요놈은 매일 밥 먹을 때 30% 먹어야 돼. 요놈은 매일 밥 먹을 때 20%를 먹어야 돼. 이제 내가 여러 이야기 했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가 보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매일 50% 먹어야 되는 게 단백질이야? 그럼 여러분들 죽어.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깃집에 가면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대장암이 걸리는 거야. 알겠죠? 대장암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를 착각해가 이런 병이 오는 거야. 만약 이걸 50%를 단백질을 먹으면 이게 여기 어떻게 기호가 오는 거야. 그렇게 오겠지? 네. 피가 잘못되어요. 피가 너무 진해가지고. 그러겠죠? 네. 피에 뭐가 많이 들어가? 지방이 많이 들어가. 피가 그냥 온도가 내려가면 피가 안 움직여 굳어가요. 그래 기름 먹고 나서 그릇 식으면은 그릇이 굳어 있지. 그게 우리 인체도 그릇과 똑같아. 들어갔는데 온도가 떨어지는 밤이나 새벽에 죽어요. 피가 굳어져가요. 안 움직여 내에서. 그래서 일어나다가 뻥 화장실 갔다가 뻥 이거 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잖아. 여러분은 조심해야지. 네. 항상 나하고 백공 갈 때까지 있는 게 좋지. 네. 내가 알려주는 거야. 네. 별로 오늘은 웃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웃기는 이야기야. 재밌죠? 네. 내가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50%뭘 먹어야 돼? 긍정적. 긍정적 사과. 거지 같은 소리 하면 긍정적 사과. 내가 꼭 여러분들이 거지 같은 소리 하니까 아닌가? 식이섬유. 내가 여러분들이 거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내가 말을 해주는 거야. 섬유는 여러분들이 식이섬유 알죠? 네. 식이섬유라는 건 섬유라는 건 알겠죠? 네. 식이섬유 이거는 뭐야? 야채. 시래기나 야채.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게 있지? 네. 여기 식이섬유를 절반을 먹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접시에다가 샐러드가 네. 들어가 있고 네. 뭐 고기 뷔페에서는 접시 하나밖에 안 주니까 네. 어디 행사할 때 거기에 고기 좀 들어 있고 뭐 그러죠. 네. 근데 수북한 게 뭐지? 야채 샐러드. 식이섬유가 제일 많아.
그 식이섬유를 50% 하면 우리 대장은 막혀버려. 암 상태로 돌입하는 거야. 암 상태로. 밥만 먹지 밥은 설탕물이야. 위에 들어가면 금방 설탕물이 되지. 그 설탕물이 대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대장이 운동할 게 있나? 없어. 우리 밥 먹은 거는 대장이 운동할 게 없어. 아무리 들어오든 시래기가 들어오든 식이섬유가 들어와요. 그래 대장이 운동할 거 아니야? 네. 네. 맞죠? 네. 그러면 대장이 운동을 하면 대장에 암이 걸리나? 아니요. 설탕물 들어오면 운동하나? 감사합니다. 우리 밥은 전부 설탕물로 바뀌어. 네. 알았죠? 네. 네. 식이섬유 50%. 그 다음에 30%가 뭘까? 단백질. 30%가 뭘까? 단백질. 응?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여러분들이 30%가 뭔지 잘 알아야 돼. 지방. 요게 무슨 자지? 요게 무슨 자지? 단백질. 단백질을 30% 정도 먹어야 돼. 네. 계란이나 무슨 고기 종류나 이런 게 단백질에 들어가지. 네. 요게 한 30%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야. 대충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네. 그 고기는 좀 조금 먹는다.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은 식이섬유의 절반 단백질, 식이섬유의 절반은 탄수화물. 탄수화물. 밥이야. 네. 요거는 탄수화물이지.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돼요. 응? 네. 탄수화물을 나머지는 먹어야 된다. 여러분 한문으로 써주는 이유는 한문으로 나는 쓰는 버릇이 있어 그래.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단백질, 단백질, 탄수화물. 탄수화물. 알았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탄수화물을 잘 안 먹고 단백질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지. 네. 그러니까 왜 이게 단백질은 몸에 들어가면 다 나가. 맞아. 네. 다 나가지? 네. 필요한 만큼만 먹고 다 내보내버리지?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요거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 지금 단백질은 이 안에 지방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고기를 먹을 때 여기에 단백질은 몸에서 그냥 나가버려. 지방은 쌓여. 그러니까 고기로만 다이어트 한 사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지방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 혈관이 막혀.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는 성공했는데 뇌졸중으로 죽어. 그런 사람 많아요. 다이어트는 빼짝 말라 성공했어. 그런데 중풍이 와. 왜? 고기에 지방이 붙어있다 이 말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지방이 붙어있어. 알았죠? 네.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러니까 지방과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면 안 나가. 응? 네. 영양분이 몸에 비추고 그래. 그 살이 찌는 거야. 알았죠? 네. 근데 단백질은 네 배. 몸에 하루 쓸 것만 딱 놔두고 다 버려버려. 그래서 몸을 고생시키는 거야. 간도 고생시키지, 혈관도 괜히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가 간에 가서 또 분해해야지, 그걸 또 혈관을 다 돌려서 오줌으로 빼내려니까 몸이 어마어마하게 노곤노곤해지고 피곤해. 고기 먹고 나면 그래. 맞아. 맞습니다. 고기를 적당히 먹어야 몸에 들어가 버리고 안 나갈 텐데 소변이 그냥 그거 빼내느라고 혈관 속에 지방이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단백질이 돌다가 간에 가서 충격 주고 또 나와가지고 오줌으로 갈 때까지가 온몸을 돌다가 나가니까 몸버리지? 네.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와 비슷해. 이제 알겠죠? 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단백질 많이 먹었을까? 전혀. 못 먹어서 명이 짧았어. 명이 50, 40대면 끝나. 근데 단백질 때문에 여러분 수명이 100살까지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단백질을 먹을 때 꼭 지방을 집어넣는 게 결정이야. 그래 중간에 다 사라지는 거야. 알았죠? 네. 혈관병 없애야 되겠지? 네. 그럼 오늘 에너지 블루도 스트레스와 요거 기허, 기울,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식이섬유, 단백질, 단백질, 탄수화물,
오늘 이거 알려줬죠? 네. 요거는 뭐야? 암 걸리는 3대 요소. 요거는 암 없애는 3대 요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거 저렇게 간단하게 좀 알려주면 복잡하지가 않잖아. 네. 외우기 쉽지? 네. 여러분 한문으로 쓸 필요 있나? 맞습니다. 영어로 쓸 필요 있나?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이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여러분 그냥 외우거든요. 요거 이거 에너지, 피,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암이 걸리는 3대 요소다. 암을 없애는 3대 요소. 어머 식이섬유 많이 먹고 그래 단백질 적당히 먹고 탄수화물 그러니까 식이섬유의 절반만 고기나 계란이나 뭐 밥이나 이런 거야. 이제 알겠지? 네. 아주 쉽죠? 네. 요거는 100번 들어도 나쁠 게 없어요. 네. 맞죠? 네. 오늘은 5분짜리 강의가 덜 즐겁지만은 그래도 중요하지? 중요해요. 즐겁죠?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다른 사람이 책임 안 져요. 자기가 통제해야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안 아프길 바래요. 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악수를 해보고 이래 하면은 다들 몸이 옛날보다 좋아졌어. 다 좋아지고 에너지가 좋아. 옛날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금방 느껴. 알았죠? 네. 이상하게 나이가 없어지고 다 젊어졌어. 앞으로 한 몇십 년 데이트를 해도 되겠어. 그죠? 네. 자, 오늘은 나에 대해 강의는 요걸로 끝입니다. 요새는 주로 1, 2, 3로 나가네. 1, 2, 3, 그지? 어제도 1, 2, 3 했나? 어제 뭐 했노? 비빔밥 추어탕 정식 했지? 알았죠? 정식이 제일 나쁘다고 그랬지? 비빔밥 좋지? 추어탕 좋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추어탕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야 돼.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은 추어탕 안 하려고 정식만 먹으려고 하면 불행한 거야. 정식 먹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 어느 날 갑자기 쫓겨가고 감옥 가고 막 이래. 맨날 사람들 만나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초대. 그거 소화불량 걸려.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밥 먹는 것만큼은 편하게 먹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사업하는 남편들 불안한 식사를 많이 해. 알았죠? 그러나 남자들에게 위로를 해야 돼. 집에 오면 된장식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해줘야 돼. 응? 식이섬유 많이 먹이고. 알았죠? 나는 마냥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나는요 꼭 필요한 것만 많이 가지고 있어. 내 속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어. 알았죠? 맞죠? 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구구절절히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 뜬 모이듯이 맞습니다. 몸도 안 아파. 알았죠? 그래서 에너지까지 넣어주죠? 저 대천사 받은 분은 요걸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자, 우리 젊은이 질문. 나는 우리 젊은이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 근데 대부분 들어보면 질문이 거지 같아. 예, 시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선택에서 오는 결과에 대한 외부의 반응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래서 내면의 진정한 자신을 포기하고 그 선택권을 안전한 패턴화된 에고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넣어줬지? 천사 이외에 여러분의 자체 결정은 언제나 오리투성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볼 때도 방금 내 말 들으니까 오리가 있지? 오리가 있어요. 알았지? 내가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잘 모르잖아. 그죠? 신이는 이것만 알고 있나?
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네. 그리고 신인이 362년 88일을 있는데 여러분들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100년 안에 대부분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이 몸 관리 잘해봐. 달라지지? 그 옛날 사람들 몸 관리 잘못해서 40줄에 많이 죽었지, 그지? 네. 왜냐면 영양을 잘 몰랐던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 질문은 선택. 키포인트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누구나 자기한테 이롭고 세상에 이롭게 선택하려고 해. 안 그런 사람이 있겠나? 맞습니다. 그지? 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식을 잘 교육을 시켜주고 잘 해주고 싶어도 이 자식이 빗나가는 거예요. 왜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자식은 똑같은 자식이 5명 있으면 그중에 어떤 자식은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돼. 그것도 그중에 한 놈은 또 이상하게 빗나가. 그럴 수 있지? 네. 부모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거야. 그런데 그중에 또 한 자식은 잘 못해주는데도 성공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지? 네. 본질적으로는 교육에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릇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자기의 그릇, 종지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대접 가지고 온 사람이 있겠지? 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애를 5명 낳았어도 애에 따라서 교육을 따로따로 해야지 똑같이 하면 안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쟤는 애가 내성적이야. 혈액형이 A형이야. 그러면 A형에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이 애는 뭐 혈액형이 O형이야. O형. 그러니까 선생이 학교 선생을 하려면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AB형도 있고 여러 형이 있잖아. 그럼 애들의 혈액형과 간상을 봐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해버리면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가 O형이라고 다 O형처럼 바라보고 교육을 시키면 그 중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봐서 교육을 시켜야지 내가 성공한 거 봐가지고 선생이 교육을 시킨다고 되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어떤 애는 공부를 못해. 그러면 선생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애들 안 볼 때. 아 그래 그래. 네. 맞습니다. 머리도 쓰다듬고 칭찬해주고 자꾸 이러면 걔가 엄청나게 성공할 수가 있어. 나쁜 그릇이 작다 이 말이야, 그지? 작은 그릇은 감동을 빨리 받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그런 애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애들 보면 한 번도 부모나 주변 사람한테 칭찬 들어본 적 없어.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게 성장하는 애들은 비참한 결과를 가야죠. 알았지?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있어도 칭찬해주고 공부 잘해. 알았죠? 그러니까 신인은 여러분 너무 칭찬 많이 하지? 네. 칭찬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야. 자꾸 약점만 가지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웃고 칭찬하고. 그 사람의 그릇을 여러분 모르니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릇을. 알았지? 네. 우리 젊은이 얼굴은 다른 사람이 탁 보면은 자기 마음을 얼굴에 내놓은 거야 이게. 네. 알겠지? 네. 네. 신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신인은 개구장이 같이 생겼어. 그러잖아? 네. 네. 개구장이 같이 생겼는데 카리스마. 그림자가 없어. 근데 나는 그림자 속에서 성장했어.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어? 네. 맨날 뭐 굽는 걸 먹다시피 청소년 시절이 그랬지? 누가 칭찬해주는 사람 있나? 없지. 왜 공부하냐고 두들펴고 이런 일만 있었지. 그러니까 나는 6.25 사변이라는 안전 환경 속에서 도저히 사람들이 웃지도 않아요. 그런 어두운 코리아에서 내가 성장을 해. 그지? 근데 많은 사람을 웃게 했어. 그래. 네. 밝고 맹랑하게 되었다니까. 전부 다 밝고 맹랑하게 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지? 네. 실제야. 그 내가 가면은 그 분위기가 밝아져. 그 애들이 내만 보면 좋아 죽겠다고 그러지? 네. 그러잖아. 네. 정치인들도 내 모방한 사람들이 있지? 네. 응? 네. 저거 틀어봐. 이재명 이재명. 당선자가 네. 옛날에
시장 나오고 또 도지사 나올 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몇 개, 5개 있을 거예요. 보냈지? 제가 쟤한테 보내드릴게요. 신인을 그 사람들은 즐겁게 생각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내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강연을 하면서 내 이름을 들먹거리는 순간에 대학생이 전부 다 웃어. 아 그래. 아유 저거 소리 좀 키워라 저거 뭐 살림 자치단이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왜 살림 사이즈가 작고 지금은 바로 절로 돌려.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무상복지 정책으로 청년 세대들을 현혹하지 말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저보다 훨씬 더 포퓰리스트가 있대요. 그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번 대선 때 65살이 넘으면 무조건 한 달 2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리도 받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다니까 온 동네가 나잖아요. 빨갱이 표를 돈으로 사느냐.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 허경영 선생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 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100%. 저분도 그렇게 했지? 허경영 선생을 내가 존경한다고 그럴 때 힘을 주지. 네. 근데 애들이 웃지. 그 애들이 왜 웃을까? 재미가 있는 사람이야. 맞아. 네. 아 근데 정치인이 내 이름을 갑자기 들면서 존경한다니까 얼마나 무서워. 네. 그거 한번 틀어봐. 방금 그 존경한다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하나뿐이야? 다 보내고 있어요. 응, 틀어봐. 재밌죠? 네. 그러니까 저분이 옛날부터 내를 유튜브를 봤나 봐. 그치? 그래가지고 내 걸 공약을 20만씩 주겠다는 것도 박근혜가 20만 주겠다는 것도 내 공약이지? 네. 제가 이 재정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허경영 본자라고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 공중부양만 안 했으면 되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그 공감 가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강의장마다 가서 저 이야기를 해요. 잠수함을 40년 전 기종으로 들여다보면 그 40년 전 이후에 개발된 잠수함들은 요거 다 폐악이 돼 있지. 그죠? 어떤 바보가 잠수함 그대로 오다가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 새로 만든 잠수함 몰자화식 말하는 그거를 세상에 사가지고 온다는 이런 짓 하는 돈을 합치면 189조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5조 원의 연 5% 정도만 아낀다. 고 하면 20조 원, 20조 원이면요. 여러분이 지금 신문에서 봤던 온갖 가지 논쟁되고 있는 복지 다 하고도 떡을 치고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성남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라의 비효율적 요소, 낭비적 요소, 부정부패 이런 것만 없으면 정말로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이 연방 예산이 380조인가 480조인가 뭐 그렇대요. 우리보다 작아요. 그 인구가 8천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비해서요. 복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낳자마자 한 달에 20만 원씩 24살, 5살까지 계속 줘요. 대학은 등록금을 안 받아. 모든 대학 가면 30만 원 더 줘. 물론 대학은 다 무료. 대학은 다 이렇게 하고 무료. 있잖아요. 그 예산이 우리 절반 예산이야. 근데 예산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 도대체. 나쁜 짓 해서 그렇죠. 이 허경영 선생이 정말 아쉬워요. 너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 허경영 씨 자꾸 띄워주면 안 된다고. 너무 훌륭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정말로 진리입니다, 진리. 저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왜냐? 신인이 뭐 강의한 거를 저렇게 가슴 깊이 머리에 넣고 대단하다. 정말 옳은 말이다. 이걸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해. 강의를.
그러면서 또 지난번에도 공기단한테 40만 원씩 줘야 되겠다. 전 국민에게. 그 일리가 있는 거야. 네. 아까 말한 다른 예산을 조금만 아끼면 여러분 내 형편이 좋아져. 가족이 5명이면 얼마야? 200만 원이야. 446. 4, 5, 20. 200만 원이죠? 네네. 그래, 그게 적은 돈이 아니야. 40만 원씩 한 사람당 주겠다. 그거 얼마든지 저 사람 말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부에서는 그 예산 저거가 다 따로 써야 돼, 그거. 되나,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어. 아니, 여성부가 있는데 저출산 예산 40조를 어디다 써? 그래. 네. 또 애 낳는 여자한테는 10원도 안 줘. 뭐 우유값 좀 준다. 기저귀 값 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런데다 또 성인지 예산 네. 45조. 그건 또 어디다 쓰냐고. 어? 남녀를 구분하는 걸 교육시키는데 45조가 들어가. 그런 돈 10원도 안 써도 돼요. 네, 맞아요. 다 산모한테 줘야 돼. 산모한테. 결혼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 알았죠? 네. 그럼 몇 개 했노? 2개. 2개. 2개 또 들어봐. 많이 했죠? 요것도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볼 수가 있어. 옛날에 틀어서 보지도 못해. 저게 이 카메라에 보여야 되지 않나? 다섯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수도 없이 많은데 뭐 가서 강의 때마다 내 이야기를 한 거야. The pandemic and the global rethinking is nonetheless something that people in the country consider acceptable. 노동의 소득보다 자산의 소득으로 인한 격차가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스트의 노란알 정도라면 그 공중부양하시는 그분 우리 해결하는 거 맞죠? 옛날에 대통령 계셨어야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숨기고 전략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삶이 힘들고 정말로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저에 대해서 일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기대의 근거는 작은 일을 맡겼더니 맡긴 일 잘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한테도 약간의 삶의 개선이 있다라는 것, 그 평가 때문에 기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저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선택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 저의 역할조차도 국민께서 정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미리 뭘 한다고 해서 잘 될 일도 없고 또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또 원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 저한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이 국민들의 판단을 저는 그냥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했어? 3개. 3개 했습니다. 3개, 2개 더. 뭐 해도 돼. 신임 말씀 이거 먼저 끝나고. 요거만, 요거 하고. 신임 말씀 끝나고. 다음 댓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손실보상 협의 당장 시작하자. 100조도 모자라라는 기사에 왜? 이왕이면 허경영처럼 1인당 1억씩 주지 라고 HSKI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외국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염병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건 국민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빚도 다 갚아줬습니다. 운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 예를 들면 나 필요 없다. 지원 안 해도 된다. 빚내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네. 적정한 선이거든요. 님께서 또 좋은 의견 주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거를 비웃는 거죠 사실은. 네. 비꼬는 건데 지원 자체가 옳지 않다는 취지인데 그 정도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공연한 피해를 입으면서 빚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 남았나? 재밌죠? 네. 왜냐하면 저분이 내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장, 도지사 막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내를 저렇게 정치인이 계속 이야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굉장히 효과를 본 사람이에요. 생각나서 전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분석했어요. 배 아픈 것도 있겠고 제가 자꾸 꼭 뭘 한 끝에가 토를 달거든요. 도둑이 많아서 못하는 거지 돈을 얻는 것이다. 너무 경향이란 말이 그러거든요. 정부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니까 어우 우리 페이스 친구 혹시 달라요. 제가 맨날 도둑 치료하는 돈을 얻는지. 그래서 그랬다. 찔리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진짜는 이거 같습니다. 진짜는. 국민한테 왜 돈을 줘? 그 아빠는 돈을 왜 국민을 줘? 이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줬거든요. 누구한테 줬어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원 20만 원 주기로 했죠. 물론 돈 없다고 쌩까지만 지금 20만 다 하는 사람 40%는 안 돼요. 이런저런 부부가 와도 또 까고 와도 또 까고 그렇죠? 네. 생나서 전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배 아픈 것도 있겠고 제가 자꾸 꼭 뭘 한 끝에가 토를 달거든요. 도둑이 많아서 못하는 거지 돈을 얻는 것이다. 너무 경향이란 말이 들어가거든요. 정부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게서 어우 우리 페이스 친구 혹시 달라요. 제가 맨날 도둑 치료하는 돈을 얻는지. 그래서 그랬다. 찔리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진짜는 이거 같습니다. 진짜는. 국민한테 왜 돈을 줘? 그 아빠는 돈을 왜 국민을 줘? 이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줬거든요. 누구한테 줬어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원 20만 원 주기로 했죠. 물론 돈 없다고 쌩까지만 지금 20만 원 다 하는 사람 40%는 안 돼요. 이런저런 부부가 와도 또 까고 돈 와도 또 까고 라고 HSKI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외국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염병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건 국민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빚도 다 갚아줬습니다. 운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 나 필요 없다. 지원 안 해도 된다. 빚내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네. 적정한 선이거든요. 님께서 또 좋은 의견 주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거를 비웃는 거죠 사실은. 네. 비꼬는 건데 지원 자체가 옳지 않다는 취지인데 그 정도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공연한 피해를 입으면서 빚쟁이가 되는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혹시 아시나 분들 허경영 본자라고 그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 공중부양만 안 했으면 되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그 공감 가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참 얘기 좀 하고 갔다 왔는데 잠수 빵을
40년 전 기종으로 들여다보면 그 40년 전 이후에 개발된 잠수함들은 요거 다 피하게 돼 있지. 그죠? 어떤 바보가 잠수함 그대로 없다고 가져다녔어요. 지금 새로 만든 잠수함 뭐 자식만 하는 그거를 세상에 사가져온다. 이런 짓 하는 돈을 합치면 189조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5조 원의 연 5% 정도만 아낀다. 그거 하면 20조 원, 20조 원. 20조 원이면요. 여러분이 지금 신문에서 봤던 온갖 가지 논쟁되고 있는 복지 다 하고도 떡을 치고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성남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라의 비효율적 요소, 낭비적 요소, 부정부패 이런 것만 없으면 정말로 좋은 나라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연방 예산이 380조인가 480조인가 뭐 그렇대요. 우리보다 작아요. 근데 거기 인구가 8천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비해서요. 복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낳자마자 한 달에 20만 원씩 24살, 5살까지 계속 줘요. 대학은 등록을 합니다. 모든 대학 가면 30만 더 줘. 물론 대학은 다 무료. 대학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우리 절반 예산이야. 근데 예산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 도대체. 나쁜 짓 해서 그렇죠. 이 거경영 선생님이 내가 정말 아쉬워요. 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거경영 씨 자꾸 띄워주면 안 된다고. 너무 훌륭한 말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말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거다. 정말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 사람이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무상복지 정책으로 청년 세대들을 현혹하지 말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저보다 훨씬 더 포퓰리스트가 있는데, 그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번 대선 때 65살이 넘으면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거리도 맞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다니까 온 동네가 나서가지고 나경이 표를 돈으로 사느냐.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 거경영 선생을 제가 지금 되게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진짜 100%. 저분은 머리에 흑인기가 딱 박혀 있어. 거기에 내 말에 감동을 한 게 내 공약을 다 본 거예요. 전부 보고 그게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확고한 그게 있어. 알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뭐 정치가 이렇게 급변하지만은 신인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신인이 때가 되면 나오겠죠? 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네. 큰 뜻을 품은 자는 뭘 해야 된다? 큰 뜻을 품은 자는 뭐 해야 된다? 겸손, 낮은 자세. 큰 뜻을 품은 자는 뭘 해야 될까? 때를 기다린다. 근데 신인 밑에서 강의를 오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야지. 네. 큰 뜻이죠, 돼지. 네. 그죠? 네. 큰 뜻을 품은 자는 뭘, 뭐가 있어야 돼? 뭡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큰 뜻을 품은 자는 이게 뭐요? 재불비. 응? 큰 재주가 필요하지가 않아. 알겠죠? 네. 큰 뜻을 품은 자는 큰 재주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지? 네. 그런데 큰 재주를 가지는 자는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않아? 큰 뜻을 품은 자는 큰 재주가 없어도 돼. 알겠지? 네. 그러나 큰 재주를 가지는 자는 큰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여기 뭐가 들어가? 돼지. 아, 뭐 대학에 나오는 건데 뭐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큰 뜻을 품은 자는 큰 재주가 없어도 되지만은 큰 재주를 가지려는 자는 뜻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허경영의 강연을 두루두루 봤다고 봐. 네. 그래서 복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아무리 역경이 오고 해도 허경영 신인의 말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녔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복이 오겠지? 내 지지자들이 좋게 보는 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9.4.1생으로 또 일어나는지도 몰라. 알겠죠? 근데 공중부양만 안 했으면 좋았는데 여기는 재미를 하는 거야. 저 허경영 씨는 공중부양도 젊은 애들한테 방편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안단 말이야. 알았죠? 큰 뜻을 품은 자는 큰 재주가 없어도 되지만, 알았지? 큰 재주가 없어도 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큰 뜻을 품은 이유가 있어. 그 재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맞아. 큰 뜻만으로도 재주가 없어도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유관순이가 재주가 꼭 있나? 아니요. 없을 수 있어요. 없어도 큰 뜻은 실현돼. 알겠죠? 그런데 큰 재주를 가지려면 큰 뜻이 없이는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 없이는 큰 재주는 못 가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은 나름대로 큰 뜻이 있는 거야. 그러나 원래 큰 뜻이 있는 자는 재주꾼이 아니야. 맞아. 목적이 이미 큰 그릇이지. 큰 그릇이니까 큰 뜻을 가지고 있으나 큰 그릇도 아닌 사람이 큰 뜻, 재주를 배우려면은 뜻이 있을 때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상당히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어려운 말이야.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저분이 허경영이가 공중부양만 안 했으면 될 텐데 이 말은 재미로 하는 말이야. 애들한테 즐겁게. 알겠지? 그러나 왜 허경영이가 저렇게 공중부양을 한다고 애들 앞에서 다리를 들고 절 샀나? 이거는 일반 사람은 몰라. 그 이유가 있어. 어린애들이 어린애처럼 즐거워하는 그런 신인이 온 걸 알아야 돼. 즐거워해야 해. 즐거워하세요. 홀미 즐거워해야 해. 즐거워하세요. 또 크리스마스 노래 즐거워해야 해. 또 Right now. 즐거워해야 해. 홀미. 또 붉은 천사 즐거워하지? 홀미 즐거워하지? 또 좋은 세상 즐거워하지? 아니 노래 7개가 전부 대히트를 쳐. 그게 대통령 나와서도 허경영 신도름을 일으켰는데 또 저 재표 갔다 와서 또 허경영 신도름을 또 일으켜가고 저 사람 도대체 꼭두가 올또각시 또 거기 와서 또 하늘공을 또 만들었어. 맞아. 또 대통령 나가서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나? 없습니다. 재밌죠? 이거는 재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늘의 뜻이란 말이야. 알았지? 여러분한테 대학 이야기를 하면 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온 분들 레벨 만무 들어! 레벨을 얼마를 가져갈 거야? 10만무가 사죠. 내가 10만무 줄 때 백구에서는 1000배를 줘요. 이 영상 보는 분 레벨 천무 들어라! 들어라!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축복 맥백건 정금 한번 내 신규 모시 한번 정연 가입 한번 정연 소개 한번 정연비 정연 한번 오늘 불로 산삼 사시분 현 한상짜리 봉헌 한번 예물 올린 분
나라군 꽃바구니 올린 분 무료 없이 원한 분 하늘은 봉사자 전부 똑같이 레벨 만무.